네, 안녕하세요. 과천아파TV입니다. 일요일날 이제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이제 좀 발표되고 나서 좀 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및 주택 공급 확대와 그리고 9월 부동산 좀 시황과 현재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제 내용으로 좀 작성을 했고요. 이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이제 9월 7일 부동산 대책이 이제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27 대책이 좀 파장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정말 조용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뭐 한 90% 정도 급감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두세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지금 9월부터는 이제 서울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가 따로 이제 또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조금 일부가 상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9월 7일 이제 부동산 대책과 그리고 이제 공급 방향 그리고 금리 방향이 좀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규제 지역 LTV 강화가 이게 실제로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규제 지역은 대부분 집 매매가가 20억이 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저렴한 주택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규제 지역이 이제 50%에서 이제 현행 40%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에 좀 장단점이 있는 게 공급을 늘리려면 이제 빌라 같은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는 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어쨌든 이제 동의율까지 올리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대출을 좀 많이 해서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은 이 LTV 감소라는 건 직접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좀 소규모 빌라라든가 이런 재개발 쪽에도 이제 작은 거에 매수하는 분들에게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굳이 상관없고 이제 좀 빌라 쪽은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비규제 지역은 어차피 70%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50%에서 이제 LTV 40%로 강화되고, 이제 비규제 지역은 70%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규제 지역 내에 이제 12억 이상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이제 4억 8천만 원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규제 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더 높아진 거고, 기존 이제 10억으로 계산했을 때 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 1억 원이 더 필요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한 대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을 좀 만들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LTV 제한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약간 좀 편법을 막기 위한 건데, 이제 매매 사업자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할 때보다는 매매 사업자는 대출에 조금 더 관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편법이 뭐냐면 매매 사업자를 내고 본인이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 사업자라는 거는 내가 일정 기간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그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들어가서 LTV를 더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규제 지역 30%를 0%로 제한한 거고, 비규제 지역을 60%에서 0%로 막고 지방은 60% 현행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긴 좀 활성화를 주기 위한 거고, 규제 지역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 매매 사업자로 내면은 30%만 받아도 9억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행 6억보다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을 건 겁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어쨌든 이거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의 좀 상승 요소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좀 규제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및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됐고 완전히 차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이제 집을 짓고 임대를 하는 이런 매매업자들을 막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사업자를 막은 거지, 기존의 토지를 사서 집을 짓는 매매업을 막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세 대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신한은행이 먼저 아예 1주택자 대출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이 다 대출을 금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부 은행만 그렇게 했던 거고 나머지는 3억까지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억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좀 실거주의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집을 빵처럼 만들 수가 없어서 최소한 이제 뭐 택지 용지를 확보를 하던가 재개발에 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약 5년 동안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실제로 이제 늘어나기 위해 좀 많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이후부터 서울 수도권의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집값을 잡는 게 뭐 크게 뭐 바로 주요 지역, 뭐 강남에 때려질 수 있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지만 결국 강남의 집값을 잡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LH가 보유한 땅을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사업자한테 매도를 해서 민간 사업자가 신축을 했다면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공급한다는 게 이제 정부 이제 큰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시설이나 유휴부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면서 공급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제 위례 쪽에 어쨌든 그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정부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래서 뭐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이 이제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좀 수용 보상을 빠르게 잡고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쨌든 외곽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동부에는 남양주에 되게 밀접해 되어 있고 여기 남양주만 해도 충분히 서울 출퇴근 및 살기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 서리풀 지구와 그리고 뭐 과천의 3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과천 가련지구까지 해서 괜찮은 곳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하남 교산도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많이 찾는 곳이고 기대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남부는 이제 뭐 여기를 늘린다 해서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쪽도 분산해서 같이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 많아져야 GDP 상승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2030년까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단기 물량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규제 지역의 LTV 강화는 627 대책 때 6억 원까지 대출 강화를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 보이고 전세 대출 한도 하향도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부동산 시향은 627 대책 이후에 한두 달간은 매도 매수자 간 서로 눈치만 보는 분위기였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9월 6일 토요일에는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한 부동산에서 한 6팀 정도 상담을 했었고 눈에 띄는 점은 실수요보다는 갭투자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방의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안 오른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집을 팔고 그냥 상급지에 집을 매수해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서 세팅을 해놓고 본인들은 월세라든가 전세로 사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천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은 지금 전세가율이 50%도 안 됩니다. 매매가 대비해서. 하지만 과천은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50% 이상인 곳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레면슈로 26평 17억 8천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집을 가려고 하니 그 전에 보신 분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정타 이제 시세를 보면 라비에노, 르센토 대시양 이제 최저가 매물은 20억, 입주 가능한 물건은 22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오르투스 30평 최저가는 16억 5천은 이제 매물이 계약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104동 저층 16억 7,500에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16억 5천은 이 물건이 광고가 내려갔다고 해서 이 금액보다는 조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됐다라고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현재 최저가는 이제 17억 5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 발표된 추가 부동산 공급 정책과 대출 규제는 이제 과천하고는 상관이 없고, 공급 정책도 단기간 효과가 없는 만큼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좀 바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요 중심의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 문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 시황을 잘 살펴서서 현명한 매매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댓글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한 1,50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좀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